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요양원 계약서 쓰실 때 면책 조항, 비용 인상 조항, 퇴소 조항,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사인했다가는 집 한 채 값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경고도 드렸죠.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사실 더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설 상담입니다. 처음 요양원에 상담하러 가시면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시설이 깨끗한지, 밥은 잘 나오는지 겉만 번지르르 한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나 시설장님이 건네는 달콤한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 오시죠. 단언컨대 그렇게 상담하시면 요양원 입장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보호자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대충 관리해도 모르겠네. 만만한 보호자로 찍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질문 몇 가지만 던지셔도 시설장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이분은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 분이구나 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절대 함부로 대우받지 않도록 보호자를 각인시키는 법. 전문가들만 알고 있던 시설장을 긴장시키는 마법의 질문 리스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받아 적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마법의 질문입니다. 원장님, 여기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실제 근무 시간에 어르신을 몇 분이나 전담하시나요? 상담 가셔서 여기 직원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하수입니다. 법적으로 요양원은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법적 기준 말고 주간 근무 시간에 실제로 요양보호사 한 분이 어르신 몇 분을 전담하시나요? 이 질문이 왜 마법의 질문이냐? 요양원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2.3명당 1명이 맞지만 야간 근무자 빼고 휴가자 빼고 주방이나 행정인력 빼고 나면 실제로 낮 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7명에서 8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분들을 케어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시설장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호자 요양원 근무 로테이션 구조를 알고 있구나. 속일 수가 없겠다. 실제 인력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곳은 일단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마법의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의 이직률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을 아무리 호텔처럼 지어놔도 결국 내 부모님을 실제로 돌보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의 성향, 질환 상태, 식습관을 파악하기도 전에 담당 선생님이 바뀌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어르신께 돌아갑니다. 이직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근무 환경이 좋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건 왜 물어보시죠? 하며 불쾌해하거나 대답을 회피한다면 내부적으로 직원 처우가 좋지 않고 케어의 질도 그만큼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요양원의 진짜 내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법의 질문입니다. 어르신이 낙상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부터 병원 이송까지의 보고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CCTV를 즉시 열람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시설장을 가장 긴장시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진 시설은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연계 병원이 어디고 몇 분 내에 이송이 가능하며 보호자님께는 즉시 연락을 드립니다. 이렇게요. 반면 사고를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설들은 CCTV 확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질문을 상담 때 미리 던져두는 것만으로도 시설장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보호자 사고가 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구나. 네 번째 마법의 질문입니다. 매월 청구되는 총 비용 중에서 비급여 항목의 상세 내역과 인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돈 얘기 꺼내기 껄끄럽다고 대충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달에 얼마예요가 아니라 식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임의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의 구체적인 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이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인상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싸게 부르고 입소한 지 몇 달 만에 물가가 올라서 식비를 인상합니다. 특수 매트리스 사용료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꼼수 시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담 때부터 비급여 항목을 꼬치꼬치 묻는 보호자에게는 감히 비용 장난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주간 근무 시간당 요양보호사 대 어르신 비율. 둘째, 최근 1년간 직원 이직률. 셋째, 응급 및 낙상 사고 매뉴얼과 CCTV 열람 가능 여부. 넷째, 비급여 항목의 상세 내역과 인상 기준. 이 질문들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싸우러 온 사람처럼 날카롭게 다그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목소리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딱 2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을 진심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찾는 것, 그리고 요양원 측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보호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것. 이렇게 준비된 보호자의 부모님은 요양원에서 함부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손길이 가고 한 번이라도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마법의 질문 리스트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의 안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상담 가시기 전에 지금 바로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한 지극한 효심으로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부모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생돈 1,000만 원을 공중분해시키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집에 계신 치매 부모님을 위해 큰돈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집을 고쳐드리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식은 효도한다고 한 일인데 치매 어르신의 특성을 전혀 모른 채 집을 고쳤다가는 어르신의 인지 상태를 최악으로 망가뜨리고 결국 요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효도하려다 1,000만 원 공중분해, 치매 부모님 집 절대 이렇게 고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자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그 해결책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한 효도가 부모님께 독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셔야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